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시들어가는 통장도 소생시키는 남자. 오늘도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CPR? 네. 그게 생각나네. 그러게요. 우리의 소방대원. 우리 통장에 소생을 좀 시켜야 될 텐데. 네. 제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네. 제가 좀 컨디션을 저도 좀 소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빠르게 만나보죠. 어디 말할 곳이 없고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동생이 큰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코인으로 그간 번 돈도 다 까먹고 부모님의 친구의 대부업체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총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도 누굴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신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빚을 내가 떠안는 게 맞나? 그냥 같이 불구덩이 뛰어드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외면하자니 그것도 마음이 힘들고요. 도와주자니 어디까지,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예. 근데 이런 사연들이요. 사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찾으면은 금방 찾습니다. 그렇군요. 네, 꽤나 많답니다. 사실 이 사회적으로 뭐 빚 문제라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2030의 신용불량자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25만 명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30%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20대가 유독 가장 많이 늘어서 45.3%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실 이런 사연들을 보면 돈줄남이 출연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관념이 너무 없는 사실 이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조금 있으면 20대, 30대가 됩니다. 그들의 경제적 실패가 그들 한 개인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웃과 그리고 가족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또 이런 경우에 또 세금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개인 회생을 한다 치면 어쨌든 채무 조정을 하니까 막상 빌려준 사람들은 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적인 어떤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뭐 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의 이 빚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쓰나미가 밀려오면 빚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뚝을 쌓아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걸 안 막고 있다 보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건 아닐까.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그 개인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가족 그다음에 우리 사회까지 번지게 된다. 특히 우리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어머니께서 뭐 돈 없냐고 물어봤다라는 걸 봐서는 이 어머니께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돈 빌려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나왔는데 꽤 큰 돈이에요.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찌 가족들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뭐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의심했던 것처럼 5천만 원 정도가 이게 진짜 끝이냐.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더 있을 것 같다. 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5천만 원 수준이었으면 엄마한테 나 큰일 났어라고 이렇게 만세를 부를 상황은 아니다. 네.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 최소화해서 얘기한 게 5천일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 동생분 개인의 문제로 끝내야지 다른 사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 회생이라는 거는 부채자가 채권자들의 재정 계획을 재정 계획을 채권자들에게 수립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채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으면 법원이 조금 빚을 차감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그간 번 돈을 다 까먹었다라는 걸 보면은 돈을 벌기는 버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빚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성실히 갚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으로 본인의 신용을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근데 지금 이미 대부업체까지 손을 다 벌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인 회생까지 가지 않고 그냥 형제나 누군가가 만약에 1금융권에서 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형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뭐냐면 이거를 과연 이 동생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 나중에 1금융권을 통해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빌려줬던 것을 성실히 갚을 수 있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5천만 원이 끝이 아니고 이게 수억 원으로 넘어간다? 안 됩니다. 감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인 회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이 동생분이 나이가 아직은 젊을 것 같은데 파산을 하게 되면 뭐 앞으로 사실은 뭐 경제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하기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개인 회생이나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서현민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좀 작다면 이렇게 뭐 3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여신 전문 회사들이 금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15% 이상, 20% 이상 이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고 받는 방법도 좀 하나의 방법인데 네. 제가 봤을 땐 이런 사건들 말고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분은 코인이라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네. 이커머스 피싱 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속는 거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코인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젊은 분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니 무슨 이익이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니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좋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야기할까? 이걸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무슨 경찰청이라든지 또는 어떤 명목에서든 이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좀 보내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도 뭐였죠? 이 사건이 이게 코인이었습니다. 코인. 예. 코인을 투자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워낙 근데 이걸로 번 사람이 많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자기 돈이 되는 거고 설사 이분이 코인이나 단기간에 어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절대 남질 않게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경제적 문제는 한 사람의 경제적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회생을 만약에 신청해서 네. 이게 뭐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는 안 주나요? 그냥 개인으로 끝나요? 그렇죠. 개인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아주 중간에 제대로 된 뚝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도미노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 방법도 너무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갚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또 그럼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00%입니다. 100%. 이거 되게 쉽게 갚아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다음번에 또 이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서의 경제 개념은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2030들한테 경제 개념은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제적인 개념이 생겨요. 아니 뭐 어려워도 다 해결해 주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근데 요즘 이제 이게 결핍을 만들어 주기가 어려운 게 뭐 부유한 집이든 그렇지 않은 집이든 아이 해줄 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고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가지지 게 못하는 수가 있다.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아마 우리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끼리도 경제적인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좀 기준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가족 간에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뭐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왜 가족한테 손을 벌리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우리가 러시앤 땡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급하다 그러면 1금융권에 안 된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신 전문 회사도 있는데 가족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벌린다는 것은 이건 금액을 떠나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이미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 우리가 해결할 때 어디까지 해줄 거냐를 고민하는데 아예 원칙을 여러분들 세우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와이프와 크게 싸웠습니다. 비행기 때문인데요. 경유 티켓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컸으니까 공항에서 6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성수기고 티켓 가격도 직항이냐 경유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되면 잠깐 나가서 도시 구경 잠깐 하고 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경유지 구경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아낄 때가 따로 있지 시간 아깝다고 엄청 혼냅니다. 연애할 때는 와이프도 이런 여행 좋아했거든요. 아이들 큰 김에 옛날처럼 다녀볼까 했는데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솔직히 4명 움직이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냥 비행기 타는 휴가는 안 가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돈줄남님은 가족들이랑 휴가 갈 때 돈 시원하게 쓰시나요? 예. 뭐 아주 시적절한 사연이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14년 만에 휴가를 갔다 뭐 14년 만에 휴가를 간 건 아니고 휴가는 뭐 매년 가는데 4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해외여행을 간 거는 14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와, 그렇게 오랜만에요?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휴가를 저는 안 갔고 가족 3명만 갔다 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고 안 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여행은 제 체질이 아니구나. 제가 태국 푸켓으로 갔다 왔는데 네. 저는 뭐 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어요. 뭐 한 5시간 걸리죠. 그리고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먼 줄을 몰라. 제가 지리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5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와, 그 너무 힘들었어요. 이코노미 타고. 근데 갔다 이게 3박 5일이다 보니까 가는 날 밤에 갔다가 오는 날은 그냥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12시, 1시에 타고 와서 아침에 내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몸살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 가성비 여행이라고 부르긴 그런 하거든요. 걸 가성비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숙박비를 이틀을 줄일 수가 그러게 있으니까. 이틀을 줄이는데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노는 게 역시 체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우리 아내분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5시 6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이게 힘들어가지고 유럽 여행은 꿈을 못 꾸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경유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뭐 한 5-6시간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여기 궁금한 게 경유지에서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잠깐 스탑오버 해가지고 어디 도시 잠깐 돌아다니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건 되는 예. 거구나. 그래서 나 요걸 딱 보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핀트가 어긋났느냐라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이 여행을 계획할 때 단계에서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을 가족들이 동의하는지 아내가 동의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은 3가지가 여행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계획할 때 설레임. 그 기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에 가서 여행지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 이것도 여행이고 갔다 와서 그 여행을 추억하는 거. 요즘은 뭐 사진들 많이 찍으니까. 네. 여기 이 3가지의 과정이 다 여행인데 너무 계획 없이 가게 되면 1번과 3번은 무시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럼 가면 물론 뭐 좋긴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여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행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싸우게 되고 왜 이런 거 준비 안 했냐, 나 이런 건 줄 몰랐다는 둥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아끼고 가성비 여행을 가기 위한 노력은 너무 좋으나 네. 이왕 가는 여행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특히 아내분하고는 논의가 돼서 이런 여행에 대한 것이 괜찮은지가 좀 동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내가 경유를 한 6시간 정도 할까 하는데 이래도 괜찮겠느냐.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정을 하면서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상의 안 하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짜증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자유여행 같거든요. 네. 네, 느낌에.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패키지를 다녀왔는데 자유여행을 가본 적은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해외여행 갔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패키지였어요. 왜냐하면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한정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가서 피곤하게 내가 뭔가를 또 선택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피로가 누군가 계획을 세워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스케줄을 맞춰서 그냥 따라다니는 여행을 좀 선호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자유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여행일수록 사실 너무 즉흥적으로 빨리 떠나면은 비용이 증가합니다. 긴급하게 떠날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비용을 이런 데서 줄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전에 이 여행을 계획을 해서 조금 항공권이나 숙박권들을 받다면 굳이 경유해서 비용을 절약 안 하더라도 조금 이 여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거의 100% 맞을 겁니다. 2, 3개월 있다가 떠날 여행을 지금 준비하시면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 그러면 올 겨울 내년은 내년 초에 갈 여행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시면 비용을 조금 절약하면서도 좋은 여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4명이나 움직이는 거면. 그렇죠. 네, 요즘에 그리고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을 아이로 둔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방학 때 해외여행 안 갔다 오면 학교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예. 뭐 개근상 하면 개근 거지다 이런 말이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특수한 경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14년 만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그럼 중간에 가족여행을 안 갔냐 하면은 사실 제가 아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동남아 정도만 갔었는데 유일하게 가장 멀리 간 그 여행이 그 14년 전의 여행이 호주였거든요. 호주. 와, 되게 멀리 그러니까 가셨는데요? 아이들 어릴 때 간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언제 또 오겠냐 뭐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라고 막 그 주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은 조금 기억을 하는데 저학년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나이 때 아이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려고 욕심부려서 막 가시는데 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자기들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해외여행에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좀 시원하게 쓰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여행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소득의 5%. 네, 이게 가장 적절한 여행 경비다.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얘기하면 60%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계산해서 빼놓으시나요? 저는 여행 계획이라는 여행 금액이 딱 있어요. 매년. 그 안에서 이제 씁니다. 금액을 굳이 공개하자면 제가 네.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제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이제 네. 아이들이 그랬는데 다음에는 뭐 간다 그러면은 같이 가게 된다 각출. 그러면 각출하죠. 예. 애들 다 돈을 버니까. 그러면은 돈줄남님도 그 자녀들의 재정 계획에 좀 관여하시는 편이세요? 관여하진 않아요. 뭐 얼마 저축하는지 아주 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청약 통장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들었느냐는 물어봤지만 얼마를 저축한다든지 이런 거는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알아서 해라. 그럼 자녀들한테는 별 신경 안 쓰지만 우리 시청자들의 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실 살짝 보면은 네. 이제 내가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알고 있구나. 왜 이거를 1억을 빨리 모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는 보셨어요? 모았니? 이렇게. 1억 그러니까는 뭐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모았는지는 조금 알고는 예. 근데 이제 둘 다 네. 경제 활동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얼마 남짓, 안 됐군요. 뭐 2년 네. 남짓 이거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럼 되게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 회사 예. 다니고 그렇습니까? 직장은 한 40-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죠. 도어 투 도어로. 네. 딱 좋네요. 되게 경제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혹시 뭐 어떻게 경제 교육 하세요? 근데 사실 경제 교육 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돈을 사회 초년생 치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여태까지는 잔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타고도 여행 가시겠네요. 각출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행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 앞에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보면 그렇게까지 넓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렇게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6시간을 오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뒤로 이렇게 좀 제껴지고 좀 누워서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행을 간다면 6-7시간 이상을 비행해야 된다면은 저 비즈니스도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못 타보다가 신혼여행 갈 때 한번 탔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히 들어 누워서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진짜 그러면 괜찮네. 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쓰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한대요. 저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항상 뭐 제주도 갈 때나 이렇게 보면 앞에 앞좌석이 있잖아요. 이게 싹 네. 보면 그렇게까지 넓어 보이지 않아서 저거를 저 비용에 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한 요번에 10시간? 한 5-6시간을 이루고 와 보니까 10시간 가는 비행기에서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소득의 5% 이내의 돈으로 잘 세이브하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한 번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연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5%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